2학년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이것만 인지하고 있다가 학습 중간중간에 아이들을 확인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취뿐 아니라 학습 효과도 급성장할 것이고 심지어 학교 생활에 자신감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짧게 보시더라도 그 내용만큼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오늘은 2학년 배우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이 부분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수학과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바쁘신 분들은 최소한 수학 6개 단원, 이것은 1분, 2분밖에 지나지 않으니까 꼭 시청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단원명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 학년으로 가면서 중요해지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좋아하니 수학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학년이 되면 세 자리 숫자를 배웁니다. 그 전까지 50까지 배웠고 99까지 배웠다면 드디어 100 세 자리 숫자를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이 두 자리까지 어려움이 없었다면 세 자리도 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원에서 여러 가지 도형을 배웁니다. 1학년 때에는 여러 가지 모양을 배우면서 정확한 개념을 배우지 않고 무슨 모양을 배웠다면 2학년 때에는 도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개념, 원이든 삼각형이든 사각형에 대한 첫 개념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나올 무수히 많은 도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원인 만큼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단원 공부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3단원은 덧셈과 뺄셈입니다. 제가 초록 색깔로 둔 이유는 1학년 때에도 굉장히 많이 덧셈과 뺄셈을 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 때에는 무려 3개 단원이 덧셈과 뺄셈입니다. 1학년보다 조금 성장해서 1학년 때에는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받아 올림이 있는 것까지 배웠다면 2학년부터는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그 다음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거기다가 받아 올림이 되면서 1단원에 배웠던 세 자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학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받아 올림과 받아 올림 없는 것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 두 자리와 한 자리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만 갑자기 자릿수가 올라가서 받아 올림 덧셈이라든지 받아 내림 뺄셈을 어려워한다면 그것은 1학년 때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학년 내용을 어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2학년 때 배운 이 세 자릿수에 대한 개념, 즉 자릿수에 관한 개념이 어려운 것인지를 파악해서 우리 아이들의 3단원을 쉽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4단원 길이 재기인데요. 이때에는 딱 한 가지 1cm를 배웁니다.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우게 될 미터와 킬로미터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센티미터를 배우게 되는데 이 센티미터를 배우기 전에도 다양하게 손으로도 재고 팔로도 재면서 이 단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아이들 생활할 때 집에서 보통 키 많이 재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4단원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집에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은 분류하기입니다. 사실 국어 시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면 비슷한 것끼리 모아보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아이들이 집에서 장난감도 분류해보고 음식 먹을 때 다양한 모양들끼리 분류하잖아요. 국어 시간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성장했을 때 2학기로 넘어가도 될 만큼의 성장했을 때 마지막 6단원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곱셈입니다. 앞으로 있을 무수히 많은 사칙 연산과 곱셈 중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2학년 1학기에는 이처럼 도형도 그렇고 사칙 연산 곱셈도 그렇고 처음 등장하는 개념과 연산이 많아집니다. 다만 여기서 곱셈은 곱셈 구구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학기 때 배우는 것이고 곱셈이 무엇인지, 곱셈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 그 다음 덧셈과 곱셈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가장 간단한 2의 배수만 배우면서 이 단원이 종료가 됩니다. 이 곱셈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여름방학을 지나서 다른 곱셈 구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께서도 아이들에게 곱셈구구를 1학기 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곱셈의 개념, 곱셈이 왜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곱셈구구, 구구단을 할 때에도 덧셈을 반복하면 되는 것이니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다른 곱셈구구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곱셈구구를 할 때 머릿속에 다 암기하려다 보니까 아무리 시간을 주더라도 정확한 답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학기 때 나오는 곱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여러 번 더 해볼 것이고, 그럼 정답을 구하면서 점점 시간이 단축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이런 것들은 내가 중간중간에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 단어는 그냥 아이들에게 맡겨도 되겠다 라고 짐작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정확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방향대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